2020년 4월 격전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4.15 총선 기획 최강 격전지. 네,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이 돼서 그런지 최강 격전지를 가다, 총선 격전지를 가다 이 코너가 좀 뭐랄까요, 의미심장한 느낌이 있네요. 자, 오늘 가볼 격전지는 서울입니다. 서울 강동갑.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요, 흥행 요소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두 후보가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분은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방송에 많이 등장을 하셨던 그런 어떤 인지도 높은 변호사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 차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부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라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오늘 벌써 지금 명일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들려서 사전투표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고덕역에서 출근 인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진선미 후보께서는 장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얼굴이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스킨십이 괜찮은가 봐요. 오늘 최강 시사니까 아무래도 제가 최강 스킨십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좀 위로를 받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세차 타고 다니시면 막 손 너무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리엠파크 아파트 갔는데 아이들이 저기 멀리서 제가 어른이 돼서 꼭 찍어드릴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요, 조금 뒤지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판세를? 우리 MC분도 잘 아시지만 이게 유무선 비율이 마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골도 아니고 서울인데 유선 비율이 46%예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보통은 무선 100% 하거나 유선 10% 정도인데 유선 46%라서 그러나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방심하면 안 되니까요. 열심히 많은 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갑이요. 이 여당 후보한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이미 제가 일단 지난번에 워낙 한 20년 동안 저쪽 당인 후보가 계속 하고 계시다가 그렇죠. 제가 탈환을 했죠. 야당 후보로. 그때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2.8% 정도.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중앙 정치 하느라고 지역을 그랬나 이런 얘기도 잠깐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가 뽑은 후보가 그래도 행정부의 장관으로 발탁돼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잘 맞춰서 제가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 덕분에 여성 원내수석 여당으로서 최초 그리고 또 행정부 장관으로서 여러 행정 경험을 많이 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살려내고 그래서 강동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죠. 상대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강동갑이 사실 장관하고 이러면서 지역구가 비어 있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정말 너무 일부의 분들의 말씀만 들으신 거고요. 실제로 아시잖아요. 지역위원회는 저 말고도 우리는 이번에 지난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시의원이 전부 우리 쪽 당 의원님들이셨고 구의원도 6분이나 되셔서 늘 제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안들 같이 다 논의했고 또 제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조금 더 편하게 입장들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지하철 9호선이 정말 수건 사업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틀 전에 그 기본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것들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쭉 밀고 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나마 현안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셨으니까 이 N번방 사태, 이 사건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겁니다. 이 네. 국회 가시면은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근절 해결 방법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께 희망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2015년 소란의 폐지 때부터 네. 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계속 얘기해왔고 네. 여성가족부에 가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결국 진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아주 전방위적인 어떤 재교육, 네. 그러니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느 한 사람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누군가는 목숨을 버릴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이런 네. 것들을 공감해내는 그 노력들을 다양한 정책과 입법으로 만들어내야죠. 예. 그래서 전 그 일을 정말 제대로 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해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예, 본인이 예.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육받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면 예. 그렇게 일탈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검거되는 가해자들이 10대들도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꼭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공통 질문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이 질문부터 두 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강동갑 지역에 왜 진선미여야 하는지, 이수위가 아니라 왜 진선미여야 하는지 요 얘기부터 잠깐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 1분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강동갑에 제가 왜 돼야 되냐면 저는 네. 강동댁이거든요. 강동댁. 강동에 예. 수많은 분들의 애환과 어려움 이런 거 다 받아줄 수 있는 정말 친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나 같고 동생 같고 언니 같고 딸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만큼 친근하게 옆에 가서 많은 문제들을 함께 예. 손 붙들고 해결할 수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우리 강동갑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지금까지 강동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월호 막말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뭐 차명진 네.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정말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이 소중한 정치의 전면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진짜 심심한 국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국회가 제발 사람들의 이슈에 오르내리지 않고 정말 일만 하는, 일 제대로 하는 국회로 저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더 품격이 높아져야 국회가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으면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조정 기능이 강화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해결되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전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꼭 거듭날 수 있도록 저 한 힘 보태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네. 약간 쉬셨어요. 예. 네, 제가 응원한단 말 한 수천 번씩 하고 네. 다녔더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였고요. 자, 바로 연결하죠. 할 말씀이 많으시겠죠. 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2번 이수희 후보입니다. 예, 후보님도 투표하셨어요? 사전투표?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 보통 사전투표를 하시나요? 나중에 본투표할 때 하시나요? 저는 왜 본투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 오늘도 지금 밖에 나가 계신 거죠? 유권자들에게. 예, 지금 출근 인사하다가 지금 네. 차 안에서 전화 받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진선미 후보 말씀 들으셨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선미 후보가 지금까지 강동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지역구 현안도 잘 챙기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진선미 후보께서 제일 지금 아픈 부분, 지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역 현안을 챙기지 않았다. 아마 그래서 더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주민들께서 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지역 현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에 네. 주민들이 서명받고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네. 그때 의지했던 국회의원이 네. 정작 진선미 후보가 아니라 네. 옆지역에 있는 하남의 이현재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당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죠. 네. 예, 이런 거는 뭐 SNS 상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고 뭐 그런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있었고 네. 1년에 지난 4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 글쎄 지역 현안을 잘 챙겼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의문보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좀 논란이 됩니다. 그 이수희 후보께서 약간 높게 나온 건 사실인데 지금 방금 전에 진선미 후보 얘기처럼 그거 유선전화 비율이 너무 높아갖고 그런 거다. 실제로는 민심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네. 분위기 소위 말해 이제 분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저를 응원해 주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네. 그게 뭐 저에 대한 인물보다는 네. 못 살겠다 바꿔보자처럼 네. 이번에는 2번을 찍겠다고 하는 중도를 아우르는 유권자들의 표심이라고 보고요. 네. 예, 뭐 여론조사의 그 세부적인 거를 떠나서 네. 예, 제가 다니면서 받는 응원들은 굉장히 열렬한 응원들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은 장관 출신이라서 이 인지도가 꽤 높잖아요. 그거 좀 불리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녀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진선미 후보의 인지도, 그러니까 얼굴을 봤다는 사람과, 네. 예, 뭐 이름을 안다는 사람도 이제 좀 갈리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진선미 후보가 강점을 보였던 거는 네. 4년 전 선거였어요. 4년 전 선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 네. 스킨십이 좋았다. 예, 그런데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주민들이 외려 더 예.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이게 각 지역구에서 후보님들 이수희 후보님을 비롯해서 후보님들 열심히 뛰고 계신데 지금 막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당내 다른 후보들이 뭐 차명진 후보도 그렇고 다른 뭐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다른 뭐 지역구 후보로서? 뭐 저를 지지해 주시는 유권자들께서 네. 아유 중앙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겠다 이런 말씀들 해 주시는데요. 예. 예. 뭐 힘들긴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네. 앞으로 다시 이제 계속 혁신을 해가고 변화를 해가야 한다는 뭐 과제를 아는 거고 예. 거기에 또 발빠르게 선대위에서 제명 조치들을 했죠. 네. 저는 그게 또 달라진 통합당의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번 저를 비롯해서 젊은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젊은 후보들이 또 나중에 당협위원장도 하는 거잖아요. 네.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당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건 달라진 모습이다. 차명진 후보가 자기는 완주하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저는 그분 말씀이 이제 네.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 센터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예. 근데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뭐 세상에는 유별난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봤어야지 그거를 본질로 들어오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 변호사로서 아까 진선미 후보와 마찬가지로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N번방 사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진출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다시 마련을 했던데요. 네. 저는 이전에도 이제 계속 해온 얘기지만 네.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성매매가 근절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성범죄라는 인식은 퍼지면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되고 네. 그리고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처벌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는 뭐 입법의 문제보다는 대검찰청이나 사법부의 문제이기는 한데 네. 또 국회에서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의 문제이죠. 네. 이런 거는 성의식의 문제니까 그런 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짧게 아까 진선미 후보처럼 왜 진선미가 아니라 이수희여야 하는지 요거 짧게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죠. 예, 저는 선거는 과거 4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 그리고 향후 미래 4년에 대한 신뢰, 기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한 후보는 정치인은 그에 대한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주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초선으로 지역 현안만 챙기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예. 아까 그 질문을 빼먹었네요. 지금 검찰에 윤 총장 가족 문제 자꾸 나오고 그리고 감찰 문제로도 갈등 빚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듣죠. 저는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할 때는 이뻤다가 또 칼이 본인들의 심장으로 가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쫓아내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상당히 음모가 있다고 보이고 예. 이거는 사이로 그 총선 이후에 굉장히 치열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국력을 소모해야 되냐.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는데 네.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지 예. 또 이번 정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법률가시니까 그 질문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강동갑 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였습니다. 자, 김경래 채널에서 1분 여기까지고요. 아까 2부